해고 통보를 받은 GM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내일 회사를 떠납니다. GM은 추가 구조조정까지 시사하며 정상화 요구에는 아예 귀를 닫고 있습니다. 선박 수주가 늘면서 군산 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재가동 가능성이 나오지만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게 지역 여론입니다. 포근한 날씨에 봄꽃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도내에도 벚꽃의 향연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GM 군산공장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시작됩니다. GM 측의 정상화 의지가 없는 데다 노사 교섭마저 지지부진해 추가 구조조정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한국 GM 비정규직 직원들이 가동이 중단된 군산 공장을 찾았습니다. 해고 예정일을 앞두고 사원증을 반납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자 한 통으로 전해진 해고 통보. 오랜 기간 헌신한 일터에서 헌신짝처럼 버려진 냉혹한 현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기에서 다니다가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생활비도 마련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막막하죠.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한국 GM이 군산 공장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군산 공장 정상화를 임단협 교섭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상황. 하지만 7차례나 진행된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자 GM은 또다시 희망퇴직과 강제구조조정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희망퇴직과 해고로 그동안 1,200여 명이 직장을 잃었지만 추가 실직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GM의 주주로서의 산업은행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조치, 그래서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정상화는 외면하고 책임을 직원에게 떠넘기기 급급한 GM의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지난해 대통령에게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기를 2019년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업계 전망이 호전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가동을 멈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때 5천 명의 직원이 일했지만 당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군산조선소는 최근 GM 사태로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심은 재가동 시기로 송화진 지사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점을 내년으로 전망했습니다. 요즘 수주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금년 중에 저는 70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가동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현대중공업의 올해 수주 물량은 30여 척. 호황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수주 절벽이었던 재작년과 비교하면 반등세가 확실합니다. 강왕구 현대중공업 사장도 연초에 올해 70척 이상 수주하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국제환경 규제가 강화돼 기준에 맞춘 신규 선박 발주가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지렛대는 오는 7월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입니다. 공사가 국내 해운사에 임대할 초대형 컨테이너 10여 척이 발주되면 군산에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성동이나 STX나 이런 쪽은 만 TU나 만 몇천 TU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크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배들이 나오면 군산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은 알 수 없지만 빠르면 2020년 재가동 전망에 청신호라는 점에서 절망에 빠진 군산 경제에 신락 같은 희망이 돼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도내 8개 지역 군수와 군의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다음 달 1일인 모레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장과 시의원 예비후보는 이달 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도내에서 등록된 예비후보는 모두 344명입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봄꽃들이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벚꽃도 다음 주에 절정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꽃놀이 가볼 만한 곳 한범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린다는 매화가 수줍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하얀 눈송이가 쌓인 듯 절정에 이른 목련이 우아한 자태로 상춘객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삭막하기만 하던 도심 지역은 활짝 핀 개나리꽃의 향연에 노란 봄빛 속으로 빠져듭니다. 오늘 이렇게 꽃이랑 또 나무들 보게 되니까 또 내일도 또 나들이 또 가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도내 곳곳이 화사한 봄옷으로 갈아입으면서 다양한 축제도 마련됐습니다. 완주 삼내에선 주말 동안 딸기 축제가 열리고 임실 덕치에서도 섬진강변을 따라 핀 매화가 나들이객들에게 봄 선물을 안겨줄 예정입니다. 기온이 갑자기 상승해서 지금 많은 꽃들이 꽃망울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이면 전주 지역에서 많은 꽃들이 한꺼번에 피어나고 남해안 일대를 하얗게 수놓고 있는 벚꽃은 다음 주부터 우리 지역에까지 올라옵니다. 벚꽃은 다음 주 주말 절정에 이를 전망인데 정읍천 벚꽃축제와 남원 요천변 등지에서 만개한 벚꽃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상청은 최근 낮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봄꽃들도 이변 없이 제때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남원 지역인 지리산 구룡 계곡에서 멸종 위기 동물인 수달과 하늘다람쥐의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지난 겨울 육모정에서 구룡폭포 일대 3km 구간을 조사한 결과 멸종 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과 2급인 하늘다람쥐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제조업체들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제조업체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30.5%가 내수 부진을 꼽았고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이 17.3%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같은 업종 간 경쟁이 심하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도 어려움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지방분권 개헌안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지역이 요구하는 별개로 지방분권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하고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자치 행정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도 확대하면서 실질적인 지방 분권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균형 발전에는 한계도 지적됩니다. 자치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만 자치 입법권이랄까 주민 참여 직접 민주주의 권한이 많이 확대된 것 등은 굉장히 크게 우리가 평가를 할 만한 부분이죠. 자치 단체들 역시 요구에는 미흡하다면서도 신설된 재정 조정 제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주 조직권, 자치행정권, 입법권, 재정권 이런 것들 약간은 좀 완벽하게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떤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는. 현행 지방자치의 역량에 우려와 비판적인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 분권의 핵심은 주민자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번 지방분권의 최대 수혜자는 지역의 정치권이 아니라는 거죠. 지역이 시민이고 주민이고 자치이지 이걸 지역의 정치권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개헌안이 현실적으로는 최선의 방안일 수 있다며 그 의미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처음부터 지방분권이 됐으면 좋겠지만 재정의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국회의 원 구성에서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쉽지 않겠지만 지난 촛불혁명에서 시작된 국민 개헌의 상징성에 비추어 지역 여론 결집을 통한 국회 압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18년 전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경찰청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목격자를 범인으로 몰아 인권을 침해한 것에 사과의 뜻을 밝혔으며 전북 경찰도 재심 청구인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단체는 친일 행위가 인정된 인천 김성수 흔적 지우기의 일환으로 문화재청에 부안 김상만 고택의 문화재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인천이 반민족주의자로 판명된 만큼
국가의 고택 관리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새만금 환경청 혁신도시 신청사가 오늘 개청했습니다. 새만금 환경청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준공됐으며 새만금 상류인 전주와 익산 등의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19회째를 맞은 완주 삼례 딸기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삼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축제에서는 딸기 수확 체험과 딸기 빨리 먹기, 딸기 식품 만들기 등 행사와 즉석 경매가 진행됩니다. 음악인들의 창작 공간인 레드콘이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문체부 지원으로 조성된 레드콘에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도내 음악예술인 15팀이 입주해 창작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전북경찰청은 4월 한 달간 불법 총기류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불법 총기 소지자는 경찰서나 군부대에 무기를 제출해야 하며 5월부터는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전주시청 광장을 찾아 25m 조명탑에서 200일 넘게 농성 중인 택시 노동자 김재주 씨를 만나 건강과 인권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택시 희망버스 행사가 시청 광장에서 열려 산학금을 요구하는 사업주 처벌과 완전 월급자 시행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